혹시 젊어지기 위해 비싼 화장품에 좋다는 영양제에 많은 돈을 쓰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진정한 젊음은 피부에 무엇을 바르느냐가 아니라 매일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느냐는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당신을 10년은 더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의사들조차 놀란 기적의 5가지 비결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비결은 많은 분들이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는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으니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세월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세월과 함께 더 깊고 아름답게 빛나는 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혹시 오늘 저의 이야기가 어르신의 하루에 작은 희망과 활력을 더해줄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크나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의 빛나는 내일을 위한 귀하고 실천적인 지혜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댓글을 통해 어르신께서 직접 경험하고 깨달으신 자신만의 젊음의 비결이나 삶의 소중한 지혜를 다른 분들과 함께 너그러이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살아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저 같은 의사의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용기와 따뜻한 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비결은 놀랍게도 바로 우리의 매일 식탁 위에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고스란히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주름을 감추기 위해 피부에 무언가를 열심히 바르는 데만 온 신경을 쏟곤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거름을 준다 한들 나무의 뿌리가 썩어 있다면 어찌 싱싱한 잎사귀와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젊음, 쉽게 시들지 않는 생기와 탄력은 바로 우리 몸속에서부터 우리가 먹는 음식의 힘으로 채워지는 법입니다. 우리 몸을 늙고 병들게 만드는 가장 큰 주범 중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시뻘겋게 녹이 쓰는 쇠붙이처럼 잘라놓은 사과가 시간이 지나면 갈색으로 썩어가는 것처럼 이 활성산소라는 독소는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들을 공격하여 피부의 탄력을 빼앗아 깊은 주름을 만들고 뇌세포를 손상시켜 기억력을 흐리게 하며 무릎과 허리관절에 지긋지긋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몸의 녹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더 이상 녹슬지 않도록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자연이 우리 인류에게 선물한 기적의 물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들입니다. 어렵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정겨운 시장이나 가까운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알록달록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에 그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잘 익은 토마토의 선명한 붉은색에 담겨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고 짙은 보라색의 블루베리나 가지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우리의 눈을 맑게 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당근이나 호박의 고운 주황색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피부와 기관지의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지요. 이처럼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운 색깔은 그 자체가 생명의 에너지이자 우리 몸을 지켜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것입니다. 특히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오랫동안 진료하며 그 놀라운 효과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매일 챙겨 먹으며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들깨입니다. 이 작고 까만 들깨 한 숟가락에는 혈액을 맑게 하는 오메가-3 지방산과 더불어 로즈마린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세상의 그 어떤 음식보다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세포의 노화를 막고 체내 염증 수치를 획기적으로 낮춰주어 맑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아침에 끓인 구수한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들깨가루 한 스푼을 듬뿍 넣어보거나 점심에 드시는 향긋한 나물 무침에 들기름 한 방울을 더하는 아주 작은 습관만으로도 마치 피부 속부터 가장 비싼 영양크림을 꼼꼼히 바르는 것처럼 놀라운 변화를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제 어머니와 한 동네에 사시는 78배 박 여사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들깨를 직접 갈아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과 함께 타드시는 습관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오고 계십니다. 그분의 얼굴을 뵌 사람들은 심지어 매일 만나는 저조차도 그 연세를 짐작하지 못합니다. 값비싼 화장품 하나 쓰지 않으시는데도 피부에서는 은은한 윤기가 흐르고
표정은 늘 수줍은 소녀처럼 밝으시지요.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가 곧 우리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어르신의 식탁에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와 작지만 위대한 생명의 힘을 가진 고소한 들깨를 꼭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은 결코 멈추지 않는 두근거리는 호기심과 즐거운 배움의 자세에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자신도 모르게 나는 이제 다 살았다, 이제 와서 뭘 새로 배우겠는가 라며 새로운 도전 앞에서 손사래를 치십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단언컨대 바로 그 생각이 우리의 뇌와 정신을 급격하고도 확실하게 늙게 만드는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 발달하고 쓰지 않으면 녹슬고 퇴화하는 아주 정직한 근육과 같습니다.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낯선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뇌 속에서는 잠자고 있던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 뉴런들이 일제히 깨어나 서로 손을 맞잡고 새로운 연결망, 즉 새로운 은회의 길을 만들어냅니다. 이 길이 많아지고 튼튼해질수록 기억력은 뚜렷하게 향상되고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주지요. 이것이 바로 값비싼 약 없이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즐거운 방법이라는 것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너무 거창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생 동안 마음속으로만 가보고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망설였던 동네의 작은 도서관에 들러 그냥 눈길이 가는 흥미로운 제목의 책 한 권을 빌려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혹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하여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랑하는 손주와 직접 영상통화를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매일 똑같이 걷던 아파트 단지 산책길을 아주 살짝만 바꿔서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골목길을 탐험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신선하고 즐거운 자극을 듬뿍 받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80이라는 다른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나이에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하모니카 교실에 등록하셨습니다. 평생을 땅만 파고 농사만 지으셨던 분이라 악보도 당연히 볼 줄 모르셨고 투박하고 거친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처음에는 무척이나 힘들어하시고 밤새 끙끙 앓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일같이 서툴게나마 연습하신 결과 1년이 지난 지금은 동네 경로잔치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고향의 봄을 연주하실 정도로 실력이 느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들로서 보기에 무엇보다 중요하고 감격적인 변화는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버지의 눈빛이 예전의 그 총명함을 되찾고 표정이 몰라보게 밝고 생기 있어지셨다는 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무언가를 연습하고 어제보다 아주 조금 더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하며 다가올 발표회를 어린아이처럼 기대하는 그 설렘이 아버지를 10년, 아니 그 이상을 젊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뇌가 늙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배우기를 멈추고 궁금해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이 늙어갈 뿐입니다. 오늘 당장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에 용기 내어 도전해보세요. 그 작고 소중한 설렘과 두근거림이야말로 어르신의 삶에 가장 강력하고도 부작용 없는 젊음의 묘약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고 편안한 잠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우리는 살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잠이 그토록 중요한 보약일까요?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의식 없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 고요하고도 신비로운 시간 동안 우리 몸속 공장에서는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라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생명 물질이 왕성하게 생산됩니다. 흔히 성장 호르몬은 그 이름 때문에 아이들 키만 크게 하는 호르몬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은 성인이 된 이후, 특히 우리 노년기에는 낮 동안 온갖 스트레스와 활성산소로 인해 지치고 손상된 우리 몸의 세포들을 밤새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복구하고 재생시키는 아주 중요한 수리공의 역할을 합니다. 피부의 탄력을 탱탱하게 유지하고 자꾸만 빠져나가는 근육의 손실을 막아주며 약해진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우리 몸의 회춘 호르몬인 셈이지요. 또 다른 중요한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의 가장 큰 주범인 활성산소를 직접적으로 제거하고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 두 가지 소중한 호르몬의 분비량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잠이 예전보다 얕아지고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중에 자꾸만 깨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질 좋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건강을 회복할 황금 같은 시간을 고스란히 놓치게 되고 그 결과 노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 좋은 잠을 자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또한 너무도 간단한 몇 가지 생활 습관에 그 해답이 달려 있습니다. 첫째,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것을 의식적으로 멀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작은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불빛, 블루라이트은 잠을 관장하는 우리의 뇌를 아직 환한 낮이다라고 강력하게 착각하게 만들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현저하게 억제합니다. 대신 눈이 편안한 은은한 조명 아래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캐모마일이나 대추차 한 잔을 마시며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주무시는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우리 몸이 느끼기에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아주 살짝 내려갈 때 가장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기 쉽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셋째,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거나 평일이라고 잠을 줄이는 불규칙한 생활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가장 나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려고 애쓰기보다 잠이 저절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매일 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젊음과 건강을 충전하는 가장 현명한 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비결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따뜻한 사람과의 연결과 관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어떤 사람도 외딴 섬처럼 홀로 떨어져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요. 특히 여러 사회적 관계망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다른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감과 즐거운 소통은 세상 그 어떤 값비싼 영양제보다 강력한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마음 맞는 오랜 친구를 만나 지나간 추억을 안주 삼아 이야기꽃을 피우며 박장대소하고 멀리 사는 자식들과 살가운 안부를 주고받으며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그 모든 소중한 순간에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샘솟듯 분비됩니다. 흔히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직접적으로 낮춰주고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우울감을 씻어내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과 새로운 의욕을 갖게 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유난히 표정이 밝고 눈이 반짝이며 자주 웃는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고 생기 있어 보이지 않던가요? 그것이 바로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이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마법입니다. 세계적인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75년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행복과 신체적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요소는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이나 사회적 명예, 학벌이 아니라 바로 따뜻하고 안정적인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이야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장 빠르게 늙고 병들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무서운 독소인 것입니다. 지금 혹시 나는 나이가 들어서 따로 만날 사람도 없고 마땅히 갈 곳도 없다고 생각하며 집안에만 외로이 머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큰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경로당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려 보세요. 춤, 노래, 서예, 탁구, 게이트볼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혹은 수십 년간 이런저런 핑계로 까맣게 잊고 지냈던 옛 친구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 한 통을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처음은 어색하고 쑥스럽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첫발걸음이 어르신의 멈춰있던 시간에 새로운 활기를 힘차게 불어넣고 까맣게 잊고 지냈던 환한 웃음을 다시 되찾아 줄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아버지와 갑작스럽게 사별하신 후 몇 년간 깊은 슬픔과 우울감에 빠져 외출도 거의 하지 않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동네 성당의 어르신 성가대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매주 비슷한 아픔과 외로움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 함께 서툴게 노래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끝나고는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나누어 먹는 그 소박한 시간들이 어머니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그늘졌던 얼굴에 다시금 화사한 생기를 돌게 했습니다. 관계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부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온기를 결코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빛나게 하는 영원한 젊음의 원천입니다. 마지막 5번째 비결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비결을 모두 부드럽게 아우르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 바로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평생을 오로지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밤낮 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정작 자기 자신을 세심하게 돌보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마음을 쓰셨습니까? 거울에 비친 깊어진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예전만큼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기력을 보며 나도 이제는 다 늙었구나 하고 맥없이 좌절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어르신의 얼굴에 새겨진 그 주름 하나하나는 결코 부끄러운 노화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평생을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삶의 숭고한 훈장이자 그 어떤 젊은이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지혜의 기록입니다. 그 세월의 흔적을 미워하고 감추려고만 하는 대신 따뜻한 손길로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끌어안아 주세요. 진정한 아름다움과 젊음은 팽팽한 젊은 날의 피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법입니다. 매일 아침 나는 늙었어라는 부정적인 생각 대신 나는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고 아름다운 날이야라고 거울 속에 자신에게 미소 지으며 다정하게 속삭여 보세요. 우리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스스로에 대한 따뜻한 격려는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활기차게 깨우고 얼굴에 자연스럽고 편안한 미소를 저절로 피어나게 합니다. 가끔은 나를 위해 가장 좋아하는 옷을 꺼내 입고 가벼운 화장으로 얼굴에 생기를 더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를 정성껏 가꾸고 소중히 돌보는 시간은 결코 쓸데없는 사치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누구의 눈에도 편안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온화한 자신감과 삶에 대한 평온함이 세상 그 어떤 값비싼 화장품이나 화려한 옷보다 더 어르신을 밝고 환하게 빛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노년기는 인생의 쓸쓸한 끝자락이나 힘없는 쇠락의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책임과 무거운 의무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가장 나답게, 가장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도 같은 제2의 황금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젊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5가지 놀랍고도 실천적인 비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첫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자연의 음식으로 몸속의 녹과 독소를 깨끗이 닦아내고, 둘째, 끊임없는 호기심과 즐거운 배움으로 뇌를 항상 젊고 유연하게 유지하며, 셋째, 깊고 편안한 잠을 통해 매일 밤 지친 몸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넷째, 따뜻한 인간관계를 통해 외로움을 몰아내고 마음속에 행복 호르몬을 가득 채우며,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의 가장 든든한 바탕이 되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실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장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금만 더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작고 소중한 생활 습관들입니다. 도도히 흐르는 세월의 강을 억지로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도도한 세월의 강 위에서 낡고 삐걱거리는 나룻배를 타고 불안하게 떠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튼튼하고 아름다운 배를 타고 주변의 풍경을 느긋하게 감상하며 유유히 항해할 것인지는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어르신의 노년이 그 자체로 얼마나 고유하고 아름다우며 소중한 시간인지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제가 정성을 다해 나눈 이 지혜들이 어르신의 매일을 더욱 건강하고 더욱 빛나고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어 어르신의 삶이라는 너른 밭에서 풍성하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노년을,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제2의 청춘을 언제나 바로 곁에서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